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미케닉스 7번째 시간으로 토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기둥을 비틀었을 때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변형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이 L을 갖는 원기둥이 하나 있고요. 축방향으로 이제 지축을 잡으면 이 축방향에서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 토션을 가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특정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비틀림 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들에서 이제 비틀림 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 원기둥 서큘러 샤프트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면 이제 비틀림 모멘트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이 아래쪽에도 또 이러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면인데 위에 원기둥에서 볼 때는 A 단면이 되고, 이 밑에 단면은 A 프라임이라고 보면 이 A하고 A 프라임 간의 관계가 이제 서로 모순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단면을 자르더라도 그 힘의 평형 관계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를 가해줬을 때 이 단면은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이제 안쪽으로 내려앉거나 이렇게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관심인데, 결론적으로는 평면 상태 그대로 플레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단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 위쪽 원기둥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었다고 하면 이제 위쪽은 움푹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단면을 아래쪽에서 보면 불룩 솟아오르고 위쪽에서 보면 움푹 패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순 없이 이 단면의 형상이 결정되는 형태는 이 플레인 상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에 토션이 가해진 원기둥의 단면을 잘랐을 때는 항상 그 변형이 플레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성질은 요 직선 형태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걸 또 위아래로 뒤집게 되면 또 이렇게 모순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형상이. 그래서 이 단면에 요 일직선을 그었을 때 요 직선의 변형 상태는 역시 이런 곡선이 아니고 이 리니어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미케닉스에서 다루는 요 리니어한 성질을 갖는 이런 형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토션이 가해졌을 때 플레인 상태의 단면적, 그 다음에 직선이 그대로 회전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은 토션이 가해져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 요 밑에 있던 직선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서 이 형상을 이제 이어보면, 원래대로면 이러한 단면이 있었는데 이제 변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단면이 이제 비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토션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축을, 요 축 방향을 G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원의 반경을 R로 잡으면,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요 R이 이제 파이만큼 돌아간, 세타만큼 돌아간 요 R 세타 G의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썸션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비틀리는 지금 모멘트만 있고, 뭐 이 자체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압축된다거나 이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R 방향으로의 스트레인, 세타 방향으로의 스트레인, G 방향으로의 스트레인이 모두 0입니다. 그래서 No Dilational Deformation 가정을 하죠. 최적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들거나 이제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텀은 감마 세타지인데, 요 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토션 문제에서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자세하게 한번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원기둥을 확대를 한 거고요. 우리가 임의의 반경을 R이라고 놓고, 바깥쪽 테두리 반경은 R0라고 놓고요. 이 중심을 따라서 이어주고, 처음에 기준이 되는 단면을 하나 잡습니다. 여기가 5, 2, 0, 아니죠. 일단 이렇게 이 단면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 방향으로 MT의 모멘트로 이제 돌릴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베이스를 하나 잡으면, 요만큼 파이만큼 이제 토션으로 이 단면이 비틀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베이스에서 요 파이만큼 비틀려서 이제 단면이 돌아가 있고, 요 높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 있는 건데, 요 델타 G 높이만큼 더 올라갔을 때는 그 파이에다가 델타 파이만큼 더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요만큼 더 돌아가서
이러한 단면이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서 더 돌아간 여분의 각도가 델타 파이가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요 점하고 요 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내려서 만나는 요 점.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으면 요 삼각형 형상이 나옵니다. 원래 있던 점을 E0 변형된 점 E1, 여기를 H1 이렇게 점을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를 다시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네, 임의의 반경 R 지점에서 그 세로로 단면을 잘라봤을 때 이제 이렇게 E0, E1, H1이 나오고, 지금 이 각도는 네, 세타지 평면에서의 스트레인이 되죠. 각도의 변화가 되는 거죠. 쉬어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네, 그러면 이 탄젠트 감마 세타 g라는 것은 이제 삼각함수로 h1 e0분의 e0 e1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델타 g를 0으로 보내서 아주 작게 만들면 탄젠트 안에 있는 항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감마 세타 g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감마 세타 g는 h1 e0는 델타 g고요. 그 다음에 e0 e1은 요 r이 델타 파이만큼 돌아간 부채꼴 형상의 그 호의 길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를 취해줬기 때문에 미분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이 등장을 하고요. 이 텀은 지금 rate of twist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앞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나머지 스트레인들은 모두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션을 다룰 때는 오로지 요 감마 세타 g 요 값만 이제 다루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마 세타 J라는 스트레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바로 뽑을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관계없는 방향의 스트레인들이 0이었으니까 스트레스도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타우 세타 G는 쉬어 모듈러스를 쉬어 스트레인에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인, 스트레스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퀄리브리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스트레스를 모아서 이제 합력을 구해서 내 모멘트와 평형을 이루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림이 좀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작은 격자를 이제 잡아볼 건데 여기서 이러한 미소한 델타 A를 하나 잡아서 이제 여기는 임의의 반경의 호 지점이고요. 그러면 여기를 EF라고 놓고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이러한 이제 육면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결국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이루어지는 타우 세타 g만 이제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지금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스트레스들을 이용해서 모멘트 암이랑 곱해서 합력을 모멘트 합을 구하면 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토션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 세타 g가 DA에 작용을 해서 힘이 되고 여기에 모멘트함을 곱하면 이제 모멘트가 되니까 요거를 모든 면적에다가 다 더하면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주어진 토션, 지축 방향의 모멘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트위스티드 일래스틱 서큘러 셰프트에서 스트레스하고 디포메이션 한번 또 정교하게 수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위에서 요 식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보면 토션이라는 것은 비틀린 모멘트는 아래다가 이제 타우 세타 g는 앞에서 이제 구했던 바와 같이 gr d5 오버 dg가 되고 여기 da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면적하고 상관없는 이 텀들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서 여기 보시면 요 IG라는 텀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됐고, 요 IG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브 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네, 이 단면에 그 단면적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프트의 단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요 R만큼 반경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DR만큼 증가를 시켰을 때 요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럼 IG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DA라는 것은 내가 2파이 R 요 호에다가 DR만큼을 곱해서 요 사각형처럼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이제 0부터 바깥쪽 테두리 R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R3승이 되니까 적분하면 R4승이 나와서 2분의 파이 R0 4승이 되고, 요거는 직경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1번식에서 이제 IG를 넣어서 MT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D5 오버 DG는 GIG분의 MT가 됩니다. 네, 그럼 축방향 거리의 변화에 따른 이 비틀림 각의 그 미분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비틀림 각은 단순히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구했던 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MTGIG는 G방향 미분에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미분하면 그냥 L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타우 세타 G라는 것은 GR D5 오버 DG니까 앞에서 구한 식을 넣어서 구해주면 시어 모듈러스가 이제 상쇄돼서 이제 없어지고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3번식에서 MT 오버 파이는 GIG 오버 L이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디서 많이 본 형태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바에 대해서도 봤었고, 맨 처음에는 이러한 스프링에 대해서도 봤었고, 오늘은 이러한 토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유도되는 식들이 다 비슷한 형태를 이제 취한다는 거고, 그러한 유사성을 이제 발견을 하시면 이제 식을 더 대하기가 이제 쉽겠죠. 바, 스프링, 쉐프트 이 세 가지 경우인데, 먼저 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변이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힘을 변위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돼서 AE 오버 L, 바의 스프링 상수는 AE 오버 L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스프링은 당연히 F 오버 델타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앞에서 구했던 MT 오버 셋 파이가 바로 제 셰프트의 스프링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요 F를 힘인데 요거를 모멘트로 바꿔 놓으면 요 델타 길이의 변이는 비틀림 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바하고 셰프트를 비교해 보면 요 영스 모듈러스가 시어 모듈러스가 되고 요 면적이 요 폴라 모멘트가 되죠. 그리고 길이는 그대로 길이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바건 셰프트건 내가 다루는 이 문제 유형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일관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이런 일관성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솔리드 메케닉스를 대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터가 하나 있고요. 셰프트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지지 지지 구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베어링이 잡아주고 있고 네, 이렇게 네 군데 베어링 지지 구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원반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다 잡아당겨 주는데 이쪽은 100N, 여기는 20N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셰프트의 직경은 1cm, 그리고 요부터부터 여기까지가 60cm, 여기까지가 120cm.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원반은 반경이 10cm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비틀림 모멘트가 적용할 때 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힘들의 이제 합력 관계를 볼 건데 이쪽에 모멘트가 보트에서 이제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기가 B, C 이렇게 이제 지점이 있고 여기가 120N, 여기서 100N, 20N이니까 합력으로
120N을 당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 베어링 지지대에서는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반작용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모멘트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두 군데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모멘트는 지금 120이니까 합력이 80N이 모멘트 한 10cm에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8Nm 이렇게 또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B 지점에서는 지금 파이 AB만큼 이제 봉이 비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요 선형 중첩이 돼서 파이 AB에다가 파이 BC만큼 더 비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각을 합하면 파이 AC만큼 요 C 지점에서 여기를 나타냅니다. 요 C 지점에서 이제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퀄리브리엄을 살펴보면 되는데, 모멘트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MA가 이제 88 두 개하고 상쇄가 돼서 이제 모터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16N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A, B 사이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16이 그대로고, BC 사이 구간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중간에 8이 한번 빠지니까 8Nm가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오메트릭 컴패터빌러티를 보시면 파이 AC가 파이 AB와 파이 BC를 이제 합친 요 각도였죠. 요게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로드와 데포메이션 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틀린 각을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비틀린 각은 앞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요 비틀린 각은 이제 이렇게 구했죠. 이제 요 식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거고, 그러면 파이 AB는 이렇게 되는 거고, 파이 BC는 이렇게 구해져서, 그러니까 파이 AC는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구하면 되고, 요 주어진 그 디멘전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보면 0.192 라디안이 나와서 이제 11도가 됩니다. 그러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최종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타우 세타 G의 맥스는 MTR 오버 IG의 맥스가 돼서 MAB에 아까 있던 16
뉴턴 미터가 이제 가장 큰 모멘트 값이니까 이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R은 바깥쪽 반경, 가장 바깥쪽에서 이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81.6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션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토션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